번째, 비토스 우리 박상민 상무께서 에이전틱 AI 비서 자율 결제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경제 연결 CPG 기술 실증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박상무님께서 우리 지금 인쇄물에 그 이름자가 좀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박상민으로 났는데 사실은 박상훈 상무십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비토조의 박상훈 상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STO 쪽의 진영은 아니고요. 진영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좀 스테이블 코인 이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STO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으로 스테이블 코인 연동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코스콤 유창현 대표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저와 이제 지금 발표할 내용과 동일한 방향이라서 이렇게 같은 내용이다라고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 STO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프로그래머블 머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파트로 이야기를 좀 구성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좀 파격적으로 이 STO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반쪽짜리 혁신이다라고 좀 규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좀 풀어갈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열리게 되면, 적용이 되면 어떠한 이제 새로운 금융 시대가 열릴 것인지 같이 한번 맛보기로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토즈라고 하는 회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를 연결하는 그 미션 잉커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비토즈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비전을 조금 공유를 드리고 클로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산은 사실 STO를 통해서 자산은 디지털이 이미 되었습니다. 규제도 적용이 됐고요. 하지만 돈도 디지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TO의 완성은 자산의 토큰화가 아니라 돈의 토큰화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레이어가 바뀌지 않으면 금융혁신은 말씀드린 대로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익숙치가 않아갖고 이게. 자, 그러면 STO가 왜 반쪽짜리 혁신이라고 주장을 할까? 이렇게 이제 풀어서 보게 되면 이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성립이 되어야만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산의 디지털화이고요. 물론 STO를 통해서 이 자산의 디지털화하는 부분들은 이미 규제가 적용이 됐고 또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측에 있는 2번과 3번에서 이 결제의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통금융 관련된 예를 들면 청산결제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아날로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결제의 디지털화 이 부분은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자산의 디지털화 그리고 결제의 디지털화 이 두 가지가 선제가 되고 정립이 되어야만 이 프로그래머블 가능한 그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보면 오늘도 아마 그 유가증권 쪽이 유가증권 지수가 역사적으로 하루하루 계속해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 AI 쪽에서 즉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디지털 자산화 되어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연동이 된 프로그래머블 머니에서 다 쓰임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프로그래머블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뒷단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표는 결론적으로 돈의 흐름이 디지털화되지 않으면 STO의 유동성과 효율성은 극대화되기 어렵다에 대한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여는 새로운 금융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본질의 재정의를 좀 정립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과 에이전트 경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규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는 현재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됐고 또 활성화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POC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보게 되면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을 국내에 그 여행 온 외국인들이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증 사업까지도 가고 있습니다만 국내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는 건 말 그대로 개념 검증에만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내용들을 갖고서 다뤄지는지 한번 유추를 해보면 국내의 규제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저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크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100% 준비금 기반으로 되어야만 하고 법적 상환권이 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상환이 의무화되어 있도록 규제가 완비가 되어 있고요. 준비금의 분리 보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준비금은 재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정기공시라든지 수시공시 그리고 외부 검증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좀 핫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지급을 한다거나 또는 이자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논의할 수 없도록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든가 트래블룰 이런 기존의 전통금융에서 적용받던 그런 규제들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슈어, 즉 발행사들의 운영 건전성이라든가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들도 다 기존의 규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해외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공성이 강한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신뢰입니다. 이 금융은 신뢰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공통화되어 있는 규제 자체도 보시게 되면 다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규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왜 재정립을 하고 싶냐?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미팅을 좀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핫한 뭐 예금 토큰 CBDC랑 뭐가 다르냐, 또는 전자화폐랑 어떤 게 다르냐, 뭐가 다르냐, 결국에 뭐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과 답변을 좀 요구받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질문 자체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결제 수단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맞는 질문이고 맞는 답변인데,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은 결제 수단이 아니다. 결제 수단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래머블 결제가 가능한, 즉 돈에 로직을 심을 수 있고 심어진 로직이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결제 플랫폼, 금융 플랫폼,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성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디지털화가 되어야 되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예를 들면 AI의 에이전트 또는 IoT 간의 에이전트, 이런 에이전시들이 융합하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머블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은 이제 단순한 가치 이동에서 조건부 또 실행용 자동 실행으로 단계를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머니가 열어갈 자율 경쟁에서 보면은 전통금융과 프로그래머블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뭘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 전통금융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제 수수료가 좀 다소 높습니다. 전통금융은. 그리고 결제 수수료가 다소 높다 보니까 빈번하게 결제를 처리를 한다거나 정산이라든가 청산결제를 뭐 배치를 처리를 해서 1회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빈번하게 뭔가 처리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결제 관련된 부분으로 T+2에서 뭐 T+1으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자산 쪽과는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거액결제 또는 소액결제 크게 두 가지 존재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초소액 결제가 가능하게 되고 초소액 결제라는 건 예를 들면은 뭐 원 단위 뭐 7원, 3원 이런 결제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전통금융에서는 뭐 수수료 때문에 고려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수수료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초소액 결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고빈도로 이거를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RTGS로 해서 실시간 정산 처리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그 세 가지가 추후에 디지털 자산의 특징이 될 것이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결제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인카 페이먼트라고 해서 저희가 자동차에서 나가거나 하지 않고 차 안에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차 안에서 예를 들면은 뭐 FDS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내가 쓰는 만큼 스트리밍 방식으로 결제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IoT 기기를 활용해서 기계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다거나 또는 AI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그 안에 로직을 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명령들을 심어서 기계 간의 거래들을 할 수 있게 또는 그 AI 에이전트 관련된 부분 중에서 건강 또 예를 들면 병원에서 내 몸에 칩을 심는다거나 어떤 전자적인 신호를 어떤 결제를 통해서 어떤 다른 전자적인 신호로 바꿔서 제 몸에 이롭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예를 들면 그 넷플릭스에서는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에서는 현재 월 결제로 진행되는 전통금융 기준의 결제 방식에서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월 결제 처리가 아니고 내가 실제 본 만큼 그리고 실제 내가 뭐 안 보면은 안 본 만큼 본 거면은 본 만큼 차감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결제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이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기반으로 한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로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STO에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을 하게 되면 STO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서비스들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배당을 할 때 어떤 뭐 정산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결제 처리를 한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영업일 2일 이후에 일 이후에 뭐 배당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발생이 되면은 실시간으로 그리고 장중에도 배당을 받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예를 들어 거래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RTGS 그 실시간으로 정산 처리가 되게 되면 즉시 교환 처리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체계 하에서는 뭐 해외 마켓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또는 그 24시간 상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흔히 그 프로그래머블 한 거는 시스템 트레이딩처럼 내가 예를 들면 지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5%를 자동으로 더 들어가라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뭐 얼마 이상 떨어지면은 뭐 100만 원을 자동으로 환전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도 자동적으로 이 금융 쪽에 연동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뢰 기반, 신뢰에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비토즈라고 하는 회사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금융을 연결하는 링커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메인넷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당연하게도 받아들여야 되고, 규제화 되어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환경을 저희가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 진영의 탄생은 원천적으로는 탈중앙화, 그리고 이 탈중앙화이다 보니까 탈규제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과 기름처럼 규제와 이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의 디지털 자산은 물과 기름과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들이 많았고요. 저희 비토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프라이빗 쪽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규제를 적용하는, 그대로 규제를 적용을 해서 규제 친화적인 그런 분산 원장을 제공을 하고, 이 퍼블릭 쪽에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웹3의 생태계라든지 또 그런 서비스들이 확장 가능할 수 있도록 이 프라이빗 쪽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도록, 오타가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라이빗이고 이게 퍼블릭 쪽인데, 이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것처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링커 노드라는 이 링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동을 해서 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규제와 또 확장성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G라고 하는 거는 크립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 모두 다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그래야만 이 전통금융에 있는 자산이라든가 모든 데이터들, 그리고 금융 서비스들을 디지털로 다 이제 같이 연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CPG라고 하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연계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이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왼쪽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뭐 AI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생태계 쪽을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말씀드린 프라이빗과 퍼블릭 이 두 개의 체인 블록체인을 갖고 규제 친화적이면서도 또 생태계의 확장성을 온고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스텝 5 쪽에서는 전통금융에 대한 모든 서비스들을 온전히 다 연동할 수 있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런 상태라든지 연결 상태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모니터링 하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을 비토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래머블 결제에 대한 생태계의 시작은 이미 해외에서 스타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규제를 정비를 하고 완비가 돼서 더 늦지 않도록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STO 쪽에서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그 자산에 대한 포커스를 좀 지금까지는 많이 갖고 고민을 해주셨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결제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 말씀드린 프로그래머블한 이런 머니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적용을 하고 확장할 건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